매너 농장의 봄날은 따스했습니다. 그날 밤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큰 헛간에 모였습니다. 오래된 돼지 메이저는 꿈에서 본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지배 없이 동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농장, 모든 동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죠. 메이저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젊은 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그의 가르침을 애니멀리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침내 동물들은 농장주 존스를 추방하고 농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헛간 벽에 7계명을 썼고 그 첫 번째는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다 였습니다. 마지막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죠. 처음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했고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스노볼이 풍차 건설을 제안했을 때 나폴레옹은 맹렬히 반대했고 결국 사나운 개들을 시켜 스노볼을 농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을 중단시키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풍차 건설을 지시했고 선전 담당 돼지 스퀼러는 이것이 항상 나폴레옹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하는 동물들은 스노볼의 스파이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일꾼 말 복서는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두 가지 좌우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풍차 건설을 위해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복서를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은 점점 더 인간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농장주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침대에서 자고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7계명은 하나씩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로, 침대에서 자지 말라는 이불을 덮고 자지 말라로 바뀌었습니다. 복서가 풍차 건설 중 쓰러졌을 때 나폴레옹은 그를 치료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마차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말 도살업자의 마차였죠. 벤자민 당나귀만이 마차 옆면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나이든 벤자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항상 똑같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서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동물들은 돼지들이 인간 농장주들과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돼지들은 이제 두 발로 걸었고 옷을 입었으며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벽에 있던 7계명은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동물들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서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서로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동물들의 꿈은 배신당했습니다. 오직 침묵했던 벤자민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나이가 많아 약해진 클로버 옆에 조용히 서서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침묵하는 관찰자로 남기를 선택했고 결국 모든 동물들은 그들이 쫓아낸 인간보다 더 나쁜 새로운 주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벤자민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혹은 인식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순간 말이죠. 이런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벤자민처럼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사실 벤자민은 농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할 줄 알았고 7계명이 어떻게 조용히 변해가는지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통찰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복서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였으니까요. 이런 벤자민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을 목격하면서도, 가족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발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종종 침묵합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추종자들은 농장의 역사를 끊임없이 다시 썼습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 스노볼은 원래부터 배신자였다고 모든 동물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자민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벤자민은 항상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나폴레옹의 개들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혼자만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은 고립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복서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농장에서 아마도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동물이었을 겁니다. 그의 좌우명,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많은 면에서 감탄스럽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또 다른 좌우명,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어떨까요? 복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지도자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 충성심은 도살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이것이 헌신과 맹목적인 추종의 차이입니다. 헌신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바치는 것이지만 맹목적인 추종은 우리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복서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회사의 비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 비전이 정말 옳은지 질문하지 않는 순간들. 관계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같은 가치를 돌려주는지 돌아보지 않는 순간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킬러라는 돼지는 어떨까요? 그는 나폴레옹의 선전 담당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나폴레옹의 모든 결정을 정당화하고 동물들의 의심을 잠재우는 것이었죠. 그는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까다로운 통계, 감정적인 호소, 교묘한 논리로 동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내면의 스킬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고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죠. 이번만 예외야.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와 같은 말들로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이런 내면의 스킬러를 알아차리고 그의 달콤한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편안한 거짓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농장의 돼지들이 처음에는 2발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2발로 걷게 되었을 때 그 원칙은 조용히 4발 좋다, 2발 더 좋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가 동물들 사이에서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원칙이 침식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일들이 점차 특별한 상황에서는 괜찮아로, 그리고 마침내 이게 새로운 정상이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원칙이 서서히 침식될 때 우리는 종종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벤자민의 비판적 사고는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는 원칙의 변질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나폴레옹과 스노볼, 두 리더의 대비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스노볼은 분명 완벽한 리더는 아니었지만 그는 토론과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려 했고 모든 동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풍차 계획을 제안했죠. 반면 나폴레옹은 권력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토론을 중단시키고 질문하는 동물들을 위협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왜곡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리더일 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노볼처럼 공동의 이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나요?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개인적인 권력과 통제에 집중하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리더를 따르고 있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과 토론, 심지어 도전까지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더는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돼지들은 언어를 조작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원래의 계명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현실의 변화였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두 문장은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과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를 한계 짓는지 아니면 가능성을 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킬러처럼 자기 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실과 명확성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말이죠. 동물농장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을 맞습니다. 동물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인간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된 돼지들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던 평등과 자유의 농장은 또 다른 형태의 압제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처럼 알면서도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복서처럼 맹목적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헌신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유지할 것인지 스킬러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 없이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현실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스킬러이든 외부의 나폴레옹이든 말이죠. 진정한 자아를 지키는 비판적 사고의 힘은 우리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벤자민처럼 알아차리되 벤자민과 달리 행동하세요. 복서처럼 헌신하되 복서와 달리 질문하세요. 원칙이 변질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지키는 비판적 사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